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가적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114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첫 기부금 전달과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 등이 이어지며 따뜻한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도민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일 전남 OK도민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캠페인은 2026년 1월 31일까지 2달간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허영호 전남 공동모금회장 등 기관 단체장과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희망 메시지로 시작한 본행사는 첫 기부금 전달식,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 차량 난방비 지원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올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기부금은 한전 KPS 2억 5천만 원, NH농협은행 전남본부 1억 원, 전남도의회 1,100만 원이 전달돼 나눔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도청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114억 원 달성 시 100도에 도달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고물가 고금리와 기후변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절실하다며 전남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온도탑이 더 뜨겁게 끓어오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참여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전남 사랑의 열매 대표 계좌 입금 등으로 가능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해온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위기 대응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시는 산업계 요구가 하위 법령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제, 재정,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 R&D 우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훈련 지원, 고용 불안 완화와 근로자 보호 등입니다. 특히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 사업자와 공동회의를 할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번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세제, R&D, 인력, 고용지원 패키지가 산단 현장에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하위 법령 설계와 재정 집행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예비 창업자와 시민을 위한 2025 순천 창업 페스티벌을 생태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지역 창업가들의 강연과 AI 실습, 1대1 컨설팅까지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창업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순천시는 기초교육부터 공유 오피스, 사업화 지원까지 전 단계를 돕는 정책으로 창업도시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생태 비즈니스 센터에서 지난 5일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순천 창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노광규 순천시장이 참석했고 홍주영 대표와 강규원 대표, 이미소 대표가 강연을 이끌었습니다. 현장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창업 전략 강연에서 아이템 발굴과 시장 검증, 초기 자금 조달의 기본을 짚었고 이어 AI를 활용한 창업지원서 작성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사업 아이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특성과 추진 단계에 맞춘 구체적인 보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순천시 청년 정책관은 청년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지역 청년을 위한 복지 지원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안내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고용, 생활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며 지역 안에서 도전과 정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교육, 멘토링, 정책 연계를 강화해 초기 창업의 허들을 낮추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현장형 지원 체계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평가단 정기회를 열고 도지사 공약 이행 상황과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했습니다. 공약 변경 심의와 현장평가 보고 등이 진행되며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평가단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전남도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 실천 계획을 연말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화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2025년 하반기 도민평가당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도민평가당 정기회는 도정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공약 추진 상황 점검과 주요 사업 평가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도민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보고, 공약 실천 계획 변경 심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특강, 2025년 도정 주요 사업 현장 평가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에서는 이광재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공약 실천 방법을 제시해 평가단의 정책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어진 현장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는 평가단이 올해 직접 방문한 사업 현장의 평가 결과와 개선 의견을 공유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현장 적합성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하고 평가단 심의를 마친 공약 실천 계획을 12월 말까지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화림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을 모시고 해양 쓰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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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 잘 찾아보고 계시는지요? 예, 요즘 틈틈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네들이고 이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에서 많이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전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봉사활동에 굉장히 매진하고 계신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봉사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요. 의원하면서 뭔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지금도 계속 그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먼저 특집 대담에 앞서서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라남 도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을 비치며 희망을 전하는 복지TV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되고 그 정책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얘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전남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네.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 1위에 달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환경의 악화로 어민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어민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면요. 물고기 반, 쓰레기 반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조업할 때마다 플라스틱, 폐오거 등 각종 쓰레기가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육지를 가져오더라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민들 생산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어장 환경을 파괴하고 어획량 감소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5년간 긴 시간 동안 그 수거비가 동결이 돼 있고 네네.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5배에서 10배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만 아니고요. 해외에서 유입된 쓰레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플라스틱이나 그물망 같은 거 보면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간에서 또 협력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에서 차원에서 이걸 해줘야지 이 전라남도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적이 있고요. 네,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해양 쓰레기 대응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바다의 보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조치가 있을까요? 전남은 전국 해양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할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기반 시설이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보면 우리 여수도 보면 해양 쓰레기가 많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해양 관광 도시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 해양 쓰레기 대응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국고 보조율을 70% 이상 확대해달라고 그러고 노후 해양 정화 환경선을 갖다 건조 지원 등 6대 정책을 갖다 강력히 정부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전남의 바다와 어업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의원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전남의 미래 해양 환경과 지속 가능한 어업의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다는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이러면
나만 지킨다고 되고 너만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바다 환경 보존의 책임을 있게 나설 때 깨끗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국민들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전남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바다는 우리의 공공자산이면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필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해양 정화 활동과 어청조의 자발적인 협조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전남 바다를 되찾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바다 환경을 지키는 데 힘쓰고 계신 전남도 의회 최병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580억 원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확보됐으며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신청은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이 행정안전부 2025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노사간 상시 소통창구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 직원 복지 확대 등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2026년 국비 10조 원을 확보하며 사상 첫 국고 1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민간 우주발사체 시험시설 등 핵심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미래 산업 기반을 넓히고 지역별 성장 동력을 강화해 전남 황금시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전남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단시간에 집 전체로 번지면서 조립식 구조물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내부 자재 특성상 화염 확산이 매우 빨라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내 흡연을 피하고 전열기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사건 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의 조립식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26일 밤 10시 35분에 한 마을 인근 조립식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부에 있던 20대 남성은 스스로 119에 신고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났고
출입구에 불이 붙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방대는 신고 10분 만에 도착했으나 불은 이미 주택 내부 전체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진화에는 장비 11대와 인력 29명이 투입됐고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20대 남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단열재를 포함한 내부 자재 특성상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므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모든 불씨는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열기기 사용 점검, 누전 차단기 확인, 비상대피 동선 확보 등 기본 안전수칙을 평소 생활화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주의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글을 읽고 쓰는 감각 자체를 하나의 멋으로 즐기는 새로운 문화, 텍스트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짧은 자극에서 벗어나 더 깊이 머무를 수 있는 문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독서가 일상 속 힐링으로 다시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종이책뿐 아니라 태블릿과 독서에까지 텍스트를 즐기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독서가 감각적 취향으로 재해석되는 텍스트입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누군가는 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짧은 영상을 넘기던 손가락이 어느새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모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어야 1분이면 끝나는 숏폼 영상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죠. 재미는 빠르지만 남는 건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짧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금세 피로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데요. 웃고 넘기고 또 다른 자극을 계속해서 쫓게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오래 곱씹고 마음속에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불씨를 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 이 소식은 한국은 물론 해외까지 문학의 관심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수상 직후 책을 구매하기 위해 서점에 오픈런이 생기고 품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한강 작가의 수상은 책과 문학이 고리타분한 과거의 취미가 아니라 현대 감각적인 취향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텍스트 힙입니다. 글을 의미하는 텍스트, 감각적이고 멋지다는 의미의 힙이 합쳐져 글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멋지고 감각적인 문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텍스트 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데요. 예전 같으면 공부나 필수 독서여서 읽었던 책이 지금은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이 됐습니다. 또 일상의 순간순간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어떤 사람은 종이책을, 또 어떤 이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합니다. 또 단순히 읽는 걸 넘어 글을 통해 위로받고 공감하며 나를 표현하게 됐는데요. 마음에 드는 구절에 밑줄을 치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죠. 책을 보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자극과 빠른 속도가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느리고 오래 곱씹을 수 있는 글이 더 큰 힐링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잠시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마음이 끌리는 책 한 권 골라 읽어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조록 작가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작은 치유의 순간을 꽃과 자연 속에서 찾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촬영 전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거쳐 한 장면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섬세하게 완성합니다. 광활한 꽃 정원에서 느낀 빛과 색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을 전합니다. 감정과 이야기가 스며있는 조록 작가의 사진 세계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꽃을 담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고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예술입니다.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피어나는 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쫓아다녔었는데 작가는 동쪽의 일출부터 서쪽의 노을까지 계절이 흐르는 길을 따라 걸으며 꽃과 마주한 순간들을 자신의 시선으로 기록했습니다. 제 작품들은 순수 작품인데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서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전시를 하게 되면은 AI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시회를 빨리 개최하는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가는 전국의 들판과 숲길을 오가며 꽃이 가진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담아왔고 자연의 빛과 색에서 영감을 얻으며 사진 한 장에도 자신의 해석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넓은 화각을 주로 쓰려고 했거든요. 한 송이 작은 꽃에서도 감동을 느끼지만은 큰 대자연 앞에 있는 꽃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작가에게 꽃은 치유의 언어이자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게 하는 쉼의 풍경입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관객의 일상에도 평화가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은 무료로 대여를 해서 작가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또 좀 더 다양하게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계절을 따라 기록된 그의 사진들은 화려함보다 자연이 건네는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품들로 한 장 한 장이 일상의 굽은 마음을 풀어내는 작은 숨결처럼 다가옵니다. 자연 속에서 마주한 찰나의 빛은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확장되고 사진을 보는 이에게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저는 이제 이 순수 작품에서부터 팝아트를 넘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팝아트 작업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게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또 다른 작품들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작가는 꽃을 따라 걸으며 사계절의 색과 향기를 사진 속에 담아 그 순간들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로 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을 따라 걸으며 담아낸 작가의 시선은 일상의 작은 쉼과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자연의 빛과 색을 담은 작품들은 잠시 멈춰 마음을 돌보게 하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어느새 12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올해의 마무리가 더욱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이번 주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